20년 동안 새벽 4시에 눈을 뜬 여자가 있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 이 여자의 아침이었습니다. 장화 밑으로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바닥을 걸으며 그날 가장 싱싱한 활어를 골라내는 것이 이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챙기고 직원 월급을 계산하고 단골 손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도 이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방만 보면 된다고. 20년의 시간이 단 한 문장으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서진, 1973년생으로 올해로 52살이 된 여성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남편 가족과 함께 횟집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인물입니다. 가게 사업자 등록증에 새겨진 이름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서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기장 수산시장으로 향했고 그날 들어온 생선의 상태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며 신선도를 가려냈습니다. 오전 준비를 마치고 점심 영업을 치르면 저녁 예약 손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제철 어종의 수급을 파악하고 거래처 대금 정산을 맞추고 직원 3명의 급여 명세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늘 가게 안에서 시작되어 가게 안에서 끝났습니다. 서진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셈이 정확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보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요. 숫자를 다루는 감각이 또래보다 남달랐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직장 상사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게 했고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일 줄도 알았습니다. 그 시절의 서진은 자신만의 길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한정호를 만난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기장에서 대대로 횟집을 운영해온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서진은 자연스럽게 시댁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게는 서진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로하셨고 남편은 안살림보다 손님 접대와 바깥일을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주방 관리와 장부 정리와 세금 신고와 직원 관리가 모두 서진의 몫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서진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꺼내면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나선다며 불편해하셨습니다. 남편은 손님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서진을 알아봤습니다. 20년을 드나든 어르신들은 가게 문을 열며 을의 서진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날 회 맛이 달라지면 손님들은 서진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직원들도 실제로는 남편보다 서진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급여를 챙기고 근무 스케줄을 짜고 힘든 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서진이었으니까요. 가게 안에서 서진의 존재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지만 있을 때는 아무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존재였지요. 2024년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낯선 남자를 데리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요식업 전문 컨설턴트라고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서진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가게를 크게 키울 때가 됐다고. 메뉴를 바꾸고 가격도 올리고 인테리어도 전면 손볼 거라고. 거래처 관리와 회계는 앞으로 컨설턴트가 전담할 거라고. 서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주방만 보면 된다고.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새벽 시장과 장부와 직원 급여와 세금과 단골 관리와 수없이 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으로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진의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그제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 아래 고스란히 묻혀 있다는 사실도 직시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준비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컨설턴트도 그리고 어쩌면 서진 자신도 그 결심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남편 한정호가 컨설턴트를 들인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가게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내려가고 세련된 영문 로고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벽면에는 감성 조명이 달리고 테이블보가 바뀌었습니다. 메뉴판도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어의 한 접시 가격이 이전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SNS에는 새 가게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고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남편은 그 숫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남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버리고 감각으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기장의 오래된 횟집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겠다고.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자 한 번 없이 가게를 유지해온 것은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생선의 신선도였고 10년 넘은 거래처와 쌓아온 신뢰였고 단골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한 서진의 손끝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오래된 화로 거래처 사장인 박 씨가 가게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진과는 15년이 넘은 사이였습니다. 박 씨는 말을 꺼내기가 불편한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컨설턴트 쪽에 얘기했더니 다음 달에 어음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지켜온 것이 서진이 20년간 거래처와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밀리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고. 남편은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컨설턴트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숫자 모르잖아. 그냥 주방이나 잘 챙겨. 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은 숫자 모르잖아. 20년 동안 이 가게의 장부를 써온 사람에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4월이 되자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SNS 팔로워는 늘었지만 정작 예약 전화는 줄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은 한 번 왔다가 2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가게를 드나들던 단골들은 슬그머니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올랐고 분위기가 달라졌고 예전 맛이 아니라는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단골 손님에게서 오는 안부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골 몇 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 오시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진 씨가 주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뭔가 다른 느낌이라고. 예전에는 가게 문 열고 들어서면 서진 씨가 먼저 반겨줬는데 이제는 모르는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안내한다고.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고 갔습니다. 지난 3개월 예약 건수와 객단가 변화를 직접 정리한 메모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컨설턴트한테 보고해야 할 사안이고 당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달 말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유동성 확인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뜯어 확인했습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서진은 말없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전 습관처럼 장부를 꺼냈습니다. 20년치 매출 흐름이 빼곡하게 적힌 낡은 노트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계절마다 수익이 오르내린 패턴을 다시 짚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 유독 힘들었는지, 어느 해 겨울에 단골이 늘었는지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진짜 역사는 SNS 팔로워 수가 아니라 이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방식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진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서진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거창한 다짐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서진에게 그 순간은 세무서 공문이 식탁 위에 놓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서진은 분노 대신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아주 오래되고 당연한 사실이 뒤늦게 도착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눈을 떴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노트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써온 매출 기록과 계절별 수급 메모와 단골 손님 명단이 담긴 노트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 태풍이 왔을 때 거래처 사장이 외상으로 물량을 내준 기억이었고, 어느 겨울 단골 어르신이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노트 안에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와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료들을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별 매출 흐름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어종 수급 패턴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단골 손님 명단을 연락처와 함께 정리했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 목록과 담당자 이름을 따로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라고 만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서진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마쳤을 때 서진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 안에 이미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서진은 그 다음 주에 구청 평생학습관에 다녀왔습니다. 위생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주방을 관리해왔지만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가게를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 열려면 사업자 등록과 위생 관련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하나씩 갖추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대부분 서진보다 훨씬 어린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놀란 듯 잠깐 시선을 주었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가게에 나갔습니다. 주방을 챙기고 직원들을 살폈습니다.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함을 안으로 삼키느라 표정이 굳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일하면서 가게를 눈에 담았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방 설비 중 무엇이 낡았는지, 손님들이 어느 자리를 선호하는지를 새로운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가게를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가게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컨설턴트가 들어온 지 넉 달째가 되던 달거래처 두 곳이 납품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어음 결제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다급해졌습니다. 투자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컨설턴트는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겠다며 자리를 자주 비웠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전에 서진이랑 오래 거래한 분들이니까 서진 말은 들어줄 것 같다고. 서진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당신은 숫자 모른다고 했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주방만 보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서진이 식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안에는 20년치 매출 분석 자료와 계절별 수익 구조표와 거래처, 관계 현황과 단골 고객 연락처 목록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내려다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각이라고 부른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이 가게가 20년 동안 흑자를 낸 이유가 여기에 다 적혀 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가게를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실소를 흘렸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혼자서 할 수 있겠느냐고.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서진이었다면 그 비웃음에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진은 달랐습니다. 이미 몇 달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과정을 밟고 있었고 자료를 정리했고 거래처 사장들과 조용히 안부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진의 마음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그 무렵 기장 바닷가 쪽에 작은 상가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진이 눈여겨보던 자리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고 주차가 편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그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빈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으로 동선을 그렸습니다. 주방을 어디에 놓을지,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할지, 간판은 어떤 글씨로 쓸지. 서진은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막아야 할 이유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서진이 지켜야 할 것은 가게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이름 뒤에서 써온 숫자들이 이제 서진 자신의 이름 앞에 놓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지만 그날 아침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장 앞바다는 이른 아침 특유의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봐온 바다였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고 동시에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서진 식당. 간판에 새긴 이름은 단 3글자였습니다. 화려한 영문 로고도 없었고 감각적인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붓글씨체로 단정하게 쓴 3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간판을 다는 작업자가 사다리를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로고 같은 건 없어도 되겠냐고.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만 잘 보이면 된다고. 그 3글자 안에 서진이 담고 싶은 것은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연 날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을 크게 내지 않았고 SNS에 홍보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낯익은 얼굴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가게의 단골이었던 어르신 내외였습니다. 서진 씨가 새로 차렸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두 분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여기 와야 회 맛이 나겠다고. 서진은 주방으로 들어가며 눈가가 잠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서진이 직접 새벽 시장에서 골라온 화로라는 것이 알려졌고 예전 그 맛이라는 말이 번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예약 전화가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깨끗하고 정직한 상차림이 있었습니다. 제철 생선을 제값에 내놓았고 반찬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진의 방식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방식이 온전히 서진 자신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딱 2명이었습니다. 주방 보조 1명과 홀을 보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둘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급여는 제 날짜에 드릴 것이고 힘든 날은 서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는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대해달라고. 거창한 교육 자료도 없었고 서비스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서진이 20년 동안 몸으로 익힌 방식이 그 2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진 식당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주말 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키우거나 분점을 내라는 말을 주변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서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크기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본질을 잃는 것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서진은 이미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그의 늦여름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자가 철수하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오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함께 힘든 시절을 버텨온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남편이 서진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불을 반쯤 끄고 서진이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걸레를 개어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는 함께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서진 혼자 준비하고 서진 혼자 시작한 것이라고. 이것만큼은 서진의 것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늦은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20년 동안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름과 자리와 인정과 선택권, 그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스스로 잠시 내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신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진 식당은 첫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제철 방어회가 들어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서진은 새벽 시장에서 직접 방어를 골랐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과 눈빛과 비늘의 상태를 보며 그날 가장 좋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련된 감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가게를 위한 감각이 아니라 서진 자신의 가게를 위한 감각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칼을 잡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진이 있었습니다. 20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이름 아래서 써온 숫자들이 결국 서진 자신의 뼈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찾은 것은 간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서진은 칼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서진 식당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